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색을 잘 쓰기 위해서 익혀두면 좋은 이론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빛과 그림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전에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 왜 그러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빛은 그 물이나 혹은 대기, 구름, 연기 같은 것들을 지날 때 대기 중이나 이런 데서 미세한 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과 부딪혀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빛들은 여기저기 튕겨가지고 이렇게 산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산란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강한 빛도 처음에 한 번 튕기고 두 번 튕기고 여러 번 튕기다 보면 점점 약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 번 산란하면 빛이 흡수되기도 하고 점점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시광선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주자면 이런 식으로 그 무지개에서 보이는 듯한 그런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빛의 파장이고, 이 파장의 색감은 흔히 우리가 무지개로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요것만 아시면 돼요. 빨간 쪽에 가까워질수록 파장은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쪽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져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파장이 길다는 것은 충돌이 덜 하다는 거고, 파장이 짧다는 것은 충돌이 더 자주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충돌이 더 자주 있다는 건 더 많은 산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충돌이 적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산란을 일으킬 거고, 그래서 보시면 색상표에서는 저쪽 차가운 색감으로 갈수록 충돌이 잦아지기 때문에 산란은 더 많아져요. 그리고 따뜻한 색감, 저쪽 빨간 쪽으로 갈수록 충돌은 적어지기 때문에 산란은 적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연광이죠. 그러니까 태양광이 내려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지금 머리 위에 있죠. 그 말은 정오의 시간대거든요. 정오의 시간대에 하늘을 보면 하늘이 엄청 파랗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오에 왜 하늘이 파라냐?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란빛의 파장, 요쪽 차가운 색감의 파장들은 더 많은 산란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짧은 그 정오의 거리 동안, 거리도 짧죠.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지고 있으니까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길죠. 지금 그림상으로 보니까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만 킬로가 떨어지는 엄청난 거리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낮 동안에는 이 짧은 거리 동안 오면서 산란되는 그 푸른빛의 빛깔들이 대기 중에서 막 많이 보여서 정오에는 엄청 파란 하늘이 보여지고, 반대로 이 먼 거리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짧은 파장을 가진 그 푸른빛들은 더 산란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산란이 많아질수록 점점 빛은 약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오는 동안 얘는 산란이 이루어지면서 파란빛의 파장들은 대부분 사라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체적으로 긴 파장을 가졌던 붉은 빛들은 산란이 이거보다 훨씬 양이 적기 때문에 중간에 흩어지지 않고 더 많이 도달하겠죠, 지표면에. 그래서 이 노을 지는 시간에는 대부분의 파장이 요 붉은 빛의 빛깔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은 붉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낮쯤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거리가 짧잖아요. 그리고 산란하는 이 파란색 빛들은 이미 공기 중에 다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붉은 빛의 저 가시광선은 거의 대부분 직광으로 그냥 내리꽂혀요, 지면에. 그래서 어떤 식의 결과를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자,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푸른 정오의 사진이죠, 한낮에. 보시면 이 대부분의 요 파란빛들은 하늘에서 산란하면서 그 빛이 충돌을 하고 있고,
빛이 이 흰 벽에 그대로 따뜻한 색감이 비추기 때문에 흰색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따뜻한 색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색깔로 따지면 약간 아이보리 색깔? 근데 원래는 화이트였겠죠. 그래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대기가 파란 것은 단지 파란색의 대기를 가졌다가 아니라 어떤 그 산란하는 환경 조명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이죠. 그 직접 닿지 않는 곳은 대부분 반사광이라든지 주변의 환경광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 건물도 원래라면 그림자는 만약에 이런 산란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라면 그냥 회색이었겠지만 지금 산란이 이루어지는 이 파란빛의 어떤 베이스 환경광 안에서는 푸르스름한 빛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되느냐, 요런 식으로 공기연근법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빛이 산란할 정도의 입자라면 엄청 조밀한 거거든요. 분자 단위로 갈 정도로 엄청 조밀한 건데 그 분자 단위 이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구름, 연기 등은 사실상 빛에 산란한다기보다는 그런 파장과는 무관하게 흰색으로 산란돼요. 그래서 공기연근법에서는 이런 식의 결과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색을 잘 쓰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만약에 제가 이런 푸른빛의 어떤 환경 조명을 가진 베이스에서는 푸른빛의 그림자를 띠지만 만약에 정글 아니라 초록색으로 가득 찬 정글 아니라 아니면 뭐 환경이 아까 같이 노을진 환경이라면 당연히 그림자 색은 변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대낮의 베이스로 그려지는 혹은 자연광을 베이스로 그려지는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색을 어떻게 쓰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런 붉은 톤을 가진 중간 톤의 색이 있다고 쳐요. 만약에 환경광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색의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이렇게 그림자. 그리고 밝은 색은 아마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오의 환경광이 푸르스름한 우리 눈에 가장 익숙한 그 환경으로 그림을 색을 해석하자면 이 붉은빛의 베이스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서는 요 푸른빛이 추가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야겠죠. 중간 톤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 정도 컬러로 해서 푸른빛이 첨가된, 제가 지금 타블렛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자, 요 정도의 그림자 톤을 가지게 될 겁니다. 푸른빛이 첨가된, 조금 다르죠?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따뜻한 색감, 이쪽 색감이 포함되면 아까는 그냥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요렇게 요런 식의 색감이 될 거예요. 더 올라가면 요런 식의 톤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더 올라가도 여기서 흰색 톤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푸른빛에 산란하는 환경 안에 있는, 혹은 빛은 가시광선은 그 따뜻한 색감을 뚫고 오는 그 가시광선을 대체된 색감이고요. 이 친구는 그렇지 않은, 어찌 보면 무채색만으로 색이 만들어진 듯한 느낌의 색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앞전에 요 색감을 더 선호합니다. 그림 그릴 때 그 무채색으로만으로 색을 만들면 그림이 탁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더 좋지 않은 느낌의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앞으로 주변광을 생각해서 색을 만들어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림에 대입을 하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빛의 산란과 주변광 그리고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에 의한 요런 근거로 알아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이론을 하나 가지게 되는 결과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도움 되셨길 바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